1-2단원입니다. 고대의 정치, 남북국 시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김춘추고요. 성골에서 진골로 신라의 왕이 바뀌게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자, 신라의 상대에서 신라의 중대로 바뀌기도 하지요. 이 김춘추는 김유신의 도움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바로 태종 무열왕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삼국 통일을 달성했었던 신라의 왕이자 무열왕 이후의 아들입니다. 바로 문무왕입니다. 3번 신라 중대 왕권과 결탁했었던 신분 골품제도 하에서 신라 중대 특히나 왕권과 결탁하며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활약했었던 육두품입니다. 4번에 신라 중대 최고 기구이자 진덕여왕 때 설치된 이 조직은 바로 집사부이고요. 장관직은 시중 또는 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5번입니다. 신라가 왕의 근친에게 부여한 직책 그리고 신라 중대 오면서 왕권을 위협한다 라는 판단하에 폐지됐었던 갈문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6번 신라 중대 왕 중에서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이런 작업을 했었던 왕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육기관, 국학을 설치하는 등 여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정책이 되겠지요. 자, 이 왕은 신문왕. 7번 바로 이 신문왕 시기에 난을 일으켰었던 진골 출신의 귀족 인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숙청되죠. 신문왕 때 있었던 난 또는 모욕사건 김흠돌의 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왕 시기 때의 사건. 8번입니다. 귀족의 경제 기반인데요. 자, 신문왕 시기 때 설치됐었던, 시행됐었던 제도는 관료전이고요. 폐지됐었던 거는 노급입니다. 관료전이 시행되고 노급이 폐지되는 요 순서도 물어볼 수 있겠죠. 차이는 뭔가요? 노급은 귀족이 이런 토지를 받으면은 바로 노동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 또한 가지고 있는 게 관료전에 비해서요. 자, 이게 노급이라는 제도, 관료전과의 차이였습니다. 9번입니다. 신문왕 시기에 정비됐었던 지방행정조직. 자, 전국을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했어요. 구주와 오소경, 이것이 바로 통일신라 신문왕 때 정비됐었던 지방행정제도입니다. 10번 신문왕 시기에 설립되었고요.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신문왕 시기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국학이 되겠습니다. 11번 신문왕 시기의 설화입니다. 바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라고 알려진 그 사료 내용에서의 설화, 전제 왕권이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의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겠다. 바로 이게 만파식적의 설화죠. 12번 신라 신문왕 시기 때 창건한 사찰입니다. 아버지 문무왕, 신문왕의 아버지는 문무왕이고요. 이 문무왕은 용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이런 유언을 남기기도 했었죠. 이곳에 석탑도, 3층 석탑도 있네요. 바로 감은사, 감사한다, 은혜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사찰. 그래서 감은사죠. 신문왕 시기 때의 정책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3번 신문왕 당시에 천도를 시도한 지역, 물론 천도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신문왕 시기 때 있었던 정책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의 대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했구나. 14번 성덕왕 시기. 자, 신문왕이 아닌 그 이후에 성덕왕식입니다. 백성에게 지급했었던 토지, 이를 우리는 정전의 지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번 이번에는 경덕왕입니다. 경덕왕 시기 중국 문물을 수용해서, 당시 당나라죠. 당나라의 많은 문물들을 수용하자 당나라 중국식으로 각종 지역의 명칭, 관직의 명칭, 이름을 바꾸었었던 이런 한화 정책이 경덕왕 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에 이와 더불어서 경덕왕 시기에 국학이 개칭되게 됩니다. 자, 이 국학은 신문왕 때 만들었었던 교육기관인데 경덕왕 때 이름이
이름이 태학감으로 개칭되죠. 이 태학감은 나중에 해공왕 때 다시 국학으로 개칭됩니다. 17번 성덕왕을 기리기 위한 동종입니다. 자, 성덕왕 때 만든 게 아니에요. 경덕왕 시기 때 만들어서 해공왕 때 완성됐습니다. 바로 성덕대왕 신종, 이른바 에밀레종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동종입니다. 18번 해공왕 시기에 발생했었던 난. 해공왕은 신라 중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시작점에 있게 되겠다. 대공의 난, 96각간의 난과 같은 이런 난들이 대표적인 난이고요. 이제 신라 중대의 무열왕계의 왕이 독점, 직계의 독점들은 결국에는 중단되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신라 하대로 간다. 19번 신라 하대에 벌어졌었던 난입니다. 아버지가 김주원이죠. 자, 이 김주원의 아들이 일으켰었던 난, 김원창의 난이죠. 이 김원창의 난, 그의 기반 지역으로서 웅천주 또는 웅주, 지금의 공주 일대 지역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원창의 난과 관련해서 다음 문제, 당시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면서 국호와 연호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 키워드를 보고서 김원창의 난이구나, 신라 하대구나,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김원창의 난 당시 국호는 장안이고요. 연호는 경운이라고 하며 세력을 불려나가고자 했었습니다. 21번 청해진을 설치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흥덕왕이라는 신라 하대 왕에게 청해진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해상을 장악했었죠. 그리고 김우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신무왕에 즉위하도록 도움을 주었었던 바로 장보고입니다. 장보고는 중국의 산둥반도 일대에다가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만들기도 했었던 인물이고요. 각종 외교사절을 파견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경제편에도 다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22번 진성여왕 때 3대목, 3대목은 자, 신라가 만든 향가집이에요. 자, 이 향가집인 3대목을 편찬한 인물이다. 바로 위홍입니다. 진성여왕 시기, 자, 위홍의 3대목 편찬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23번에 있습니다. 육두품 출신의 도당 유학생. 도당 유학생은 당으로 유학을 떠났었던 신라인들, 대체로는 육두품들, 이들이 많이 유학을 떠나서 당나라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응시하죠. 자, 이 빈공과 수석, 즉 장원에 이제 차지하게 됐었던 이 인물이고요. 자, 신라말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건의했었던 최치원이 있습니다. 최치원의 저서로서 문화편에서 소개될 건데 개원필경, 제왕연대력과 같은 여러 글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최치원입니다. 24번 진성여왕 시기의 최초의 농민봉기. 자, 신라말. 자, 진성여왕 시기는 농민봉기가 발생하면서 이제 후삼국으로 접어들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신라가 아주 많이 혼란스럽겠죠. 상주, 당시 사벌주라는 곳을 근거로 일어났었던 최초의 농민봉기는 원종과 애노의 난, 이것이 바로 신라말 진성여왕 시기. 25번 진성여왕 당시 농민봉기 세력인데 이른바 붉은바지 도적이다 라고도 불렸었습니다. 이것을 세 글자로 적고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역시 신라말 진성여왕 시기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6번 신라말의 육두품인데 왕건을 지원했었던, 그리고 견훤을 지원했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최언위라는 사람이 왕건을, 견훤을 지원했었던 사람이 최승우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보기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27번 신라말 지방의 독자 세력으로서 자, 육두품과 결탁했습니다. 지방의 독자 세력이다라고 한다면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지역의
지방 세력, 바로 호족이라고 불리는 세력이죠. 신라하대, 즉 신라 말 때 활약했었던 인물이다. 육두품과 결탁했구나. 28번, 이 호족의 사상 기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교종이 아니라 선종, 그리고 지역의 중요성을 얘기했었던 풍수지리설, 이 풍수지리 사상과 선종을 근거로 호족은 신라 말의 세력을 확대하게 되죠. 29번,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했었던 지역, 지금의 전주 일대입니다. 완산주, 그리고 궁예 같은 경우는요, 후고구려를 건국했었던 지역은 송악, 지금의 개성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도읍을 하고 세력을 확대해 나가죠. 30번, 궁예가 후고구려를 계칭한 국호. 자, 궁예가 나라를 만들고, 자, 이 국호를 계칭하게 됩니다. 바로 마진, 태봉, 이렇게 연달아 계칭하게 되죠. 31번입니다. 자, 발해 얘기예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었던 지역. 자, 처음에 국호는 진이었었습니다. 건국했었던 지역은 동모산을 근거로, 그리고 연호,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었구나. 자, 대조영, 바로 이 고왕이라고 불리는 이 대조영, 동모산을 근거로, 그리고 천통이라는 연호도 사용했다. 두 가지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2번, 발해 왕인데요, 당과 신라 이런 국가들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토를 늘려나가기도 했었던 발해 무왕이고요. 자, 당시 무왕 때 연호는 인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굽니까? 발해 무왕입니다. 무왕은 무력정벌, 그리고 연호는 인안이다. 자, 무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보자. 33번, 무왕 시기의 전투. 자, 여러 전투들이 있었는데 활약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서 등지 전투에서 이제 활약했었던 발해의 장군, 바로 장문휴가 나오면 발해 무왕이다 라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4번, 당과 연대하면서 발해와 대립했었던 말갈 세력을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갈? 바로 흑수 말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른 왕이네요. 자, 발해 왕인데 당 신라와 대립한 것이 아니라 친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발해 문왕이고요. 문화교류, 문물 수용, 문왕이다. 당의 문물을 수용하게 되죠. 당시의 연호, 그러면은 대흥이라는 문왕 시기 때의 연호, 무왕과 헷갈리면 안 되겠죠. 36번, 발해와 신라의 교역로입니다. 문왕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류했었던 신라와의 교역로, 바로 신라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8세기라고 나오는데 무왕과 문왕은 8세기에 있습니다. 그 이후가 이제 9세기가 되겠죠. 다음 37번, 발해 문왕 시기에 천도했었습니다. 자, 새로운 도읍지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는 당나라 장안성을 본뜬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발해의 도읍지 상경입니다. 발해 문왕은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천도하기도 했었던 발해의 왕. 38번, 자, 발해의 왕인데 최전성기 최대 영토를 일구었었던 당시 왕입니다. 이 당시 연호. 자, 이 왕은 선왕이고요. 당시 연호는 건흥이라는 연호죠. 선왕은 9세기 시기에 해당합니다. 39번, 이 시기 중국이 발해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선왕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해동성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번에 발해를 멸망시킨 이민족, 발해는 이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되지요. 바로 이후 고려와 대립했었던 거란, 그리고 발해 부흥운동을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정안국이라는 국가가 발해 부흥운동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1번, 신라의 14부는 중앙행정조직인데요. 그 중에서 군사무문을 담당했었던 기관. 자, 이는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다.
법흥왕 시기의 업적으로도 알려져 있으니 바로 병부라는 군사 담당 기관이죠. 자, 42번에 14부 중에서 감찰기관이 있네요. 감찰기관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다른 국가 기관 이름과도 비교하셔야 되겠다. 일단 신라는 사정부가 되겠고, 뒤에 발해, 발해는 중정대, 고려는 어사대, 조선은 사헌부, 이런 기관들이 감찰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43번 진덕여왕 때 조직했었던 기구인데요. 자, 각각 법률과 형벌과 같은 이런 기능 또는 이 또 다른 조직으로서는 재정 기능을 담당한다. 진덕여왕 때 좌의방부, 그 다음에 재정 기능으로서는 창부. 자, 신라 진덕여왕 때에는 집사부가 14부 중에 만들어지죠. 자, 이 집사부와 함께 43번에 좌의방부와 창부를 묶어서 같은 시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44번에 신라 구주의 장관직. 신라는 전국을 구주와 오소경으로 신문왕 때 정비를 하죠. 자, 이 구주의 장관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도독 또는 총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번 신라의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자, 일반민에 비해서 차별받으면서 더 많은 수탈을 받았었던 이런 특수행정구역, 향과 부곡. 자, 향, 부곡 하면은 소도 있을 텐데 소는 고려 시대에만 존재하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신라 때는 아직은 없었다. 46번 신라의 지방 소경을 다스리는 장관. 자, 즉 오소경의 우두머리 직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앞서 봤었던 구주의 총관 또는 도독이 아닌 사신이라고 불립니다.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가보겠습니다. 47번 신라가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파견한 직책, 중앙정부에서요,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바로 외사정을 파견하게 됩니다. 48번 발해의 삼성, 발해의 삼성은 당나라 삼성을 받아들이죠. 삼성육부를 수용하는데 발해만에 맞게 이제 변형하게 되니 이름이 삼성은 당과 다르게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그 중에서 최고 권력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른바 귀족회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바로 정당성이죠. 정당성의 장관은 대내상이라는 직책,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해는 정당성 중심, 대내상이 국정을 주도했구나. 49번에 발해의 육부는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육부랑은 조금 다르구나. 이름이 바뀌네요. 유교식 명칭으로. 자, 당나라의 2호 예병 형공은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요. 충인의 지예신, 이렇게 바뀌시오. 2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 인사 문제, 호부는 재정 문제, 예부는 의례 문제, 병부는 군사 문제, 형부는 법률, 사법, 그 다음에 공부는 토목공사, 이것을 충인의 지혜신으로 각각 그대로 순서대로 매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충인의 지혜신의 발해 육부는 이원적으로 운영하죠. 앞에 3개 좌사정, 뒤에 3개 우사정,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50번에 발해의 유학교육기관, 문왕 때 설치된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죠. 발해 문왕 때에는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중국의 유학, 학문도 받아들였구나. 그것이 바로 주자감이구나. 신라는 국학이었고 발해는 이름이 다르구나. 51번에 발해의 감찰기능 조직,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신라는 사정부, 발해는 주자감이 되겠습니다. 그 중정대가 되겠습니다. 주자감은 자, 유학교육관 얘기했었던 거고요. 51번의 마지막은 자, 발해의 감찰 기능은 중정대가 되겠습니다. 52번 발해의 지방행정제도로서 선왕 시기에 정비하게 되니요.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선왕 때 5경 15부 62주 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게 되고 선왕의 업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해동성국 선왕입니다. 53번 통일신라의 중앙군과 지방군,
마찬가지로 신문왕 시기 때 정비됐었던 중앙군은 구서당으로 그리고 지방군은 십정으로 정비하죠. 그 중에서 구서당은 신라인뿐 아니라 백제, 옛 고구려인들, 말갈인까지도 들어와 있다. 그래서 민족의 융합을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54번의 발해의 중앙군은 뭔가요? 발해의 중앙군은 10위로 조직되어 운영이 되고요. 지방군은 독립부대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